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보수 중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에 관한 내용은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육아휴직 수당 변경 과정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그리고 2023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382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302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해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해당 규정 및 지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보수가 지급이 될까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4항을 보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 규정된 휴직은 질병휴직이고요. 제2항에서 규정된 휴직은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 연수를 위한 휴직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은 어떤지 볼까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보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수당만을 지급하고 이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은 누군지 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 즉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는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 합산 시 수당 지급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상에 이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2021년 1월 1일 현재 육아휴직 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휴직기간은 합산 대상 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30일 미만 육아휴직 기간 합산 시 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2년 2월 22일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2022년 5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21일 사용한 것에 대해 2022년 5월 24일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11개월 12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고 이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8일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고 연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8일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8일은 2021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2017년 1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1개월 12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고 이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8일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고 연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8일간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8일간의 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대상 기간이 2017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8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례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 자녀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20일의 기간에 대해 합산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30일 미만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2021년 1월 1일 현재 육아휴직 수당 지급 대상자부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기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나 예전 내용을 소급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참고하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산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1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만 지급하고요.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6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6항을 보면 지급 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사용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1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해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을 조금 다르게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를 아빠의 달 휴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순차적으로 두 번째 휴직하는 공무원이 아빠인 경우가 많아서 생긴 별칭으로 아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휴직하는 공무원이 엄마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월 봉급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5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만,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부 공무원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당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누가 두 번째 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 후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이 250만 원이 넘을 때는 250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 15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요.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 전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비과세 수당입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및 연말정산 처리 시에 비과세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하게 된 A 주무관님의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지급해야 할 총 지급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9급 1호봉의 월 봉급액은 168만 6,500원이네요. 168만 6,500원의 80%인 134만 9,200원이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총 지급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모두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3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3항에서 육아휴직 수당으로 산출된 총 지급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15%의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계속 근무를 했을 때 7개월째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0만 2,380원을 제외한 114만 6,820원이 총 지급액의 85%에 해당하겠네요. 이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15%인 20만 2,380원은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로하면 7개월째의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월 봉급액이 오르죠. 이럴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달라진 월 봉급액을 적용해서 육아휴직 수당을 산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으로 산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월 봉급액이 달라졌어도 육아휴직 시작일인 2022년 10월 1일 기준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산출한 것과 동일하게 산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총 지급액의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합산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7개월째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얼마를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죠. 매달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20만 2,380원의 12개월분인 242만 8,560원을 2024년 4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 15%에 해당하는 합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계속 근무하다가 다시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B 선생님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먼저 총 지급액을 계산해야겠죠? 육아휴직 시작일인 2022년 3월 1일 기준 교사 21호봉의 월 봉급액은 324만 100원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총 지급액은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B 선생님에게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 수당 총 지급액은 상한액인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를 계산하면 22만 5천 원이고요. 15%를 제외한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1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B 선생님에게 육아휴직 기간인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매달 127만 5천 원을 지급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22만 5천 원씩 6개월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7개월째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B 선생님에게 7개월째인 2023년 3월 보수 지급일에 복직 합산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2023년 3월 1일부터 휴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90페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다시 휴직을 하는 경우에 승급으로 인해 월 봉급액이 올랐다면 오른 봉급액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B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은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지급액과 동일하겠네요. 그리고 복직 합산금은 복직 후 2024년 3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선생님은 1일자 휴직이 아니라 월중 휴직자입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네요. C 교사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는 C 선생님이 받아야 할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14일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육아휴직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럼 C 선생님에게 지급해야 할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C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이 324만 100원이니까 총 지급액은 상한액인 150만원에서 일할 계산한 75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15%인 11만 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인 63만 7,500원을 2월 달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상한액인 150만원을 지급하되 총 지급액의 15%인 22만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127만 5천원을 매달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째가 되는 2023년 2월 달에는 2022년 2월처럼 일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1년까지만 지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3년 3월 1일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게 되면 7개월째인 2023년 9월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엄마가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교사인 아빠가 2023년 2월 1일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아빠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앞에서 봤던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제1호에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교사인 이 아빠의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월 봉급액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서 찾아보니 329만 5,200원이네요. 250만원을 초과하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까지는 상한액인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1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인 329만 5,200원의 80%를 계산해보면 1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150만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모두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총 지급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7개월째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까지는 250만원의 15%인 37만 5천원을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금액인 212만 5천원을 매달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휴직이 종료되는 6개월째까지는 150만원의 15%인 22만 5천원을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127만 5천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하지 못했던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7개월째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180만원이 되겠네요. 이 합산 금액을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했을 경우 7개월째인 2024년 2월 보수 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그럼 엄마도 공무원이어서 부부 공무원인 경우 먼저 휴직한 엄마에게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까요? 다른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일로부터 1년간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산출하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총 지급액의 85%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계속 근무했을 경우 7개월째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 기간 합산 시 수당 지급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30일 미만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할 때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은 분할 사용한 각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고요. 지급 시기는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의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을 제외한 미지급분을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복직 합산금은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이 포함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D 선생님이 2022년 11월 1일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2년 11월 22일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하고 출산 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2023년 3월 23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21일간의 기간은 2023년 3월 31일에 합산하여 30일에 도달하기 때문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미지급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하고 2023년 4월 급여 지급일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15%의 금액은 2023년 5월 31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 지급일, 그러니까 2023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총 지급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출해야겠죠? 상한액 150만원을 30일로 나누고 21일을 곱해주면 총 지급액은 10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5만 7,500원을 빼주면 89만 2,500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2023년 4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7,500원은 2023년 5월 31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 7개월째인 2023년 12월 보수 지급일에 다른 합산금과 함께 합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5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5항에서 보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3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5 제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당 근무시간을 1일 근무시간으로 산정해보면 하루 3시간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축하는 시간으로 보면 통상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면 주 15시간,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 25시간, 하루 5시간 근무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단축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수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 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2 제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만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이렇게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 주 5시간, 최대 주 25시간을 단축근무하게 되겠죠? 이때 단축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 계산 방법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5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한 이 주무관님이 2023년 4월 1일에 복직하면서 육아를 목적으로 주당 20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얼마로 지급해야 할까요? 주당 20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주 20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20시간 중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표의 윗부분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월 봉급액이 239만 3,400원이기 때문에 상한액인 200만원만을 가지고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고 최초 단축시간인 5시간을 곱해주면 2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축시간인 15시간에 대해서는 표의 아랫부분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한액인 15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인 20시간을 빼주고 거기에서 다시 5시간을 빼준 값을 곱해주면 56만 2,500원이 나옵니다. 표의 윗부분에서 계산된 25만원과 아랫부분에서 계산된 56만 2,500원을 합한 금액인 81만 2,500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변경되어 왔습니다. 시기별로 육아휴직 수당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수당 총 지급액 변경 과정입니다. 2010년까지는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다가 2011년에 변경됩니다. 총 지급액을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만,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총 지급액 중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총 지급액의 15%를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에는 총 지급액의 15%를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육아휴직 수당 총 지급액을 산출한 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고 했죠? 그냥 총 지급액에서 85%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왜 15%를 먼저 계산한 후에 총 지급액에서 15%를 빼준 값을 지급하도록 계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계산 방법에 따라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이 계산 방법은 2011년에 개정된 육아휴직 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2017년에 또 변경이 되는데요. 총 지급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째까지는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되었고요.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에 또 변경됩니다.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의 수당 총 지급액이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것이 2022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또 바뀝니다. 총 지급액을 월별로 구분하지 않고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전체 기간 동안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의 상한액이 2019년에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었죠? 이 상한액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전체 기간 동안 기간 구분 없이 1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소위 아빠의 달이라고 하는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법도 변경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2015년에 처음 생겼을 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1개월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한 경우 부부 공무원 중 한 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하는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3개월째까지로 변경합니다. 2017년에는 첫째 자녀와 둘째 이후 자녀의 상한액에 차등을 두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2018년에 자녀별 차등을 없애고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도 변경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2015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번 변경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2020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신설된 이후 2022년에 한번 변경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이스에 휴직일과 복직일이 잘 반영되어 있기만 하면 나이스가 알아서 육아휴직 수당을 잘 계산해 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산값이 맞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고 나이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관님들이 육아휴직 수당을 잘 계산하여 조정 수당에 넣어줘야 할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7개월째에 합산하여 지급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육아휴직 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